0859번님, 저는 ISFJ입니다. 1580번님은요, 저는 극 INTJ인데 우연히도 직업이 딱이에요. 2639, 저 같은 극 이는 이런 거 적극적으로 보냅니다. 크크. 9973번님, 우리 집은 모두 F형이에요. 따뜻하고 화목한 우리 집. 이 문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면 오늘 특히 귀 기울여 주세요. 요즘에 어딜 가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MBTI입니다. 또 최근에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MB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MB는 말이지 이러시면서 몇 번 하셨는데 그게 화제가 됐었어요. MBTI가 대체 뭔데?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17년째 MBTI의 진심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MBTI 연구소 김재형 연구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그 SAT라는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퀴즈를 잠깐만 내드릴 텐데 생각하셨다가 좀 힌트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예. 일종의 유형 지표입니다.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심리학적 도구인데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영어의 앞글자만 따서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YTN, 2번 VIP, 3번 MBTI, 4번 MVP 중에서 정답을 청취자 여러분께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보내시면 되는데 부장님은 뭐 당연히 정답을 아시겠지만 힌트를 좀 내주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짧게. 네, 만든 사람의 이름을 좀 따서 그래서 이사벨 마이어스, 캐서린 브릭스, 이것을 좀 떠올리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마이어스, 브릭스, 이런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만들었다. 뭘까요? 1번 YTN, 2번 VIP, 3번 MBTI, 4번 MVP 중에서 정답 하나 보내주세요.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자, MBTI 연구소 김재형 연구부장님이신데요. 이거 연구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가 18년째 연구소에 있고요. 네. 한국에는 저희 연구소가 이제 올해가 33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MBTI를 알게 되고 막 해보고 하는 게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부장님은 어떻게 한 18년 전부터 이걸 그럼 계속 연구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원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3, 4년 전에 아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랑 좀 맞물려서 열풍이 좀 생기긴 했는데요. 예. 근데 MBTI는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개발이 됐고 문항화된 거는 한 8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근데 요즘에 MZ세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뭐 여전히 열풍인 것 같아요. 이제 첫인사를 MBTI가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MZ세대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주제인데 MBTI 정확히 뭘 검사하는 건가요, 이건? 이게 MBTI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 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근데 MBTI는 그 중에서도 이제 성격을 파악하는 검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성격을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 얘기가 일반적이에요. 좋은 성격, 나쁜 성격.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MBTI가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을 알아보는 도구냐 이제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심리 검사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따로 좀 있습니다. 근데 MBTI의 측정은 3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선천적 선호 경향성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장 편안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제 성격으로 측정하고 파악하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가지 그럼 키워드가 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성이죠. 타고난 것. 타고난 거. 네. 그리고 선호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2가지가 있으면 우리 선호한다고 하면 둘 다 선호한다는 얘기는 잘 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더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선호한다, 더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제 MBTI 검사 결과들을 좀 보면서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4개 코드가 똑같으면은 뭐 쌍둥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 번째 단어가 경향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코드가 동일하면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성격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 정도의 이제 텐던시, 경향성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천성, 선호, 경향성 이 세 가지가 키워드인데, 그럼 진짜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쌍둥이들도 이게 다른 거예요? 네, 이거는 뭐 MBTI뿐만 아니라 뭐 저도 이제 심리학에서 상담이나 임상 전공을 했는데 쌍둥이 연구를 많이 심리학에서 하거든요. 예. 근데 쌍둥이들의 성격은 이제 외모를 볼 땐 유사한 것 같지만 성격적으로도 어떤 환경에 노출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네요. 쌍둥이도 다르다는 얘기네요. 네. 일란성 쌍둥이는 DNA는 같은데 MBTI 다르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도 그런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면 예, 성향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이게 MBTI 검사하는 거 보면 사실 인터넷에서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간이 검사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는 어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밑에 보면 또 뭐 정식 검사는 유료로 하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서로 다릅니까? 간이 검사랑 정식으로 하는 거랑? 지금 말씀하신 그 인터넷에서 하는 혹은 뭐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부분은 정식 검사도 온라인상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폼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또 거기에 뭐 비용을 조금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언급하는 부분은 무료 간이 검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무료 간이 검사들은 정확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정확도라는 거는 일반인 분들에게는 뭐 그런 정확도라는 게 쉬운 용어일 수 있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인데 연구자들은 이 심리검사의 정확도를 신뢰도나 타당도라는 이 측정치들로 언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무료 간이 검사는 사실 이 통계치들 사실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사실은 없어요. 무료로 그래요? 인터넷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검사를 할 뿐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분이 사실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결과는 뭐 대충 해석으로 나오던데요. 당신은 이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이제 그 부분도 어느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한 번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읽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MBTI 검사 보면 이 이제 알파벳 8가지 알파벳이 있어요. E와 I, S와 N, 뭐 F와 T, J와 P 뭐 이러면서 너는 I니 나는 E야 막 이렇게 서로 대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4가지 파트로 나눠서 16가지 유형이 나오는 건데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나타내는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지금 말씀하실 때는 2개 이제 쌍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서부터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사람들이 그냥 뭐 EI, SN, TF, JP 얘기하지만 E와 I가 하나의 대극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SN, TF, JP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데 각각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나뉘는 기준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뭐 외향, 내향, EI를 그렇게 표현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맞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의 구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좀 활발한 사람은 E고 좀 조용한 사람은 I고 보통 이렇게들 다 생각하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 좀 그런 설명을 하나 더 곁들인다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내향은 또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다 이런 관점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MBTI에서는 사실 내향을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하는 개념으로 이제 MBTI를 이해하게 되면 좀 부정적이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네. 설명을 조금 더 곁들이면 외향 내향은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냐가 아니라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느냐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거 좀 예를 들어서 해주실 수 있어요, 설명을? 그러니까 동일한 에너지를 외향과 내향이 가지고 있는데 외향은 본인의 외부의 대상과 세상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고 예. 내향은 자신의 내면을 더 많이 그 에너지를 써서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예, 이게 같은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어느 쪽에 주의 초점을 더 많이 두고 있느냐의 구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알파벳에 대해서 너무나 단편적으로 깊게 이해하지 않고 하는 표현들 중에 이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보통 뭐 SNS에서 너 T야? 이런 질문 요즘에 유행한대요. 그러면서 네, 저 들어봤어요. 너 T야? 어머 너 T니? 막 이러면서 상대방 약간 나무라는 듯이 이런 네. 현상은 왜 생긴 것 같으세요? 이것도 역시 이해가 잘못된 거네요. 네, 오히려 다른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막 눈물을 흘릴 준비하고 있고 결정 내릴 때 우유부단하면 너 F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죠. 아마 모든 지표에 대해서 아마 동일한 수준에서 좀 부정적이고 조금은 타인을 좀 비하하는 용도로 MBTI를 좀 쓰는 거 아닐까.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MBTI를 정확히 전문가로부터 해석을 받고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수준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많이 좀 사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MBTI, 그러면 이 MBTI는 제대로 정식으로 검사를 받고 실질적으로 전문가에게 그 풀이와 분석을 듣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겠네요. 본인을 판단하는데. 네. 그래서 필수적으로는 전문가로부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검사가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고 검사를 해야 검사 결과도 크게 어떤 이 변화가 있지 않고 또 전문적으로 해석을 좀 받으셔야 나의 성격이 어떻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예. 요즘에 기업 채용 과정에서도 MBTI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뭐 이런 유형의 MBTI는 지원 불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회사도 있다 그래요. 네네. 예, 이거는 MBTI가 이렇게 활용할 만한 검사인 거예요? 우선은 MBTI는 그렇게 설계된 도구는 아닙니다. MBTI는 비진단 검사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비진단 검사. 네, 그 진단용 검사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뭐 검사 결과 수치들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진단하고 평가해서 뭐 심리적으로 어떤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서 이 순위를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근데 또 MBTI는 진단이 아니거든요. 비진단 검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특정 유형들을 구분해서 어떤 순위를 정한다든가 또 뭐 지원 불가하다라는 어떤 유형들을 언급하는 용도로 쓰는 건 이 MBTI를 제대로 이해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 MBTI를 떠올리실 땐 네.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성. 16가지 유형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MBTI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특정 유형을 좀 지원하는 게 불가하다는 거는 저는 참 그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좀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어떤 답을 드려야 되나 싶은데. 왜냐면 이런 게 있대요. 잠시만요. 16가지 유형 중에서 네. INTJ, ENTJ, ESFJ 이런 몇몇 유형이 지원 불가에 이렇게 지목되기도 한대요. 이거는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지원 불가를 언급한 분이 참 불편하게 여기는 유형이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이 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나 이런 유형의 애들이 싫어. 이런 의미란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기업은 특수한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검사 상황이 기업에서 검사가 노출됐다. 거기서 검사를 한다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업 CEO도 자기다움을 보여주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직업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고, 근데 이거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네. 오히려 본인이 회사 안에서의 어떤 적응한 어떤 모습이 있다면, 내가 회사 밖에서의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회사에서의 어떤 적응에서 많이 썼던 에너지를 일상에서 다시 이제 뭐 리커버리 한다고 할 수 있겠죠.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네. 이런 거를 파악하는 도구로서는 뭐 사용 가능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MBTI로 사람을 뽑거나
뭐 사람을 어느 부서에 배치하는 건 굉장히 단편적이고 위험한 어떤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중장년층 분들 또 MBTI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어떤 이제 세대 위주로 MZ 세대 위주로 이제 아주 뭐 거의 과몰입하거나 어떤 유행처럼 혈액형 물어보듯이 좀 약간 그렇게 된 측면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 저희 청취자분들도 사연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 이 MBTI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것만은 오해하지 말고 이 검사는 이렇게 활용하셔라라고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MBTI도 그렇고 이제 심리 검사가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게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인간을 다루는 도구입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인간학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MBTI로 사람을 재단하는 도구로 쓰실 경우는 그 부정적 파급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MBTI가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신 중장년층은 약간의 어색함이 있지만 또 MZ들이나 뭐 알파 세대들은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됐는데 네. 그들의 문화를 반영하는 쪽으로 우선 한번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코드의 효율이나 감명성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또 그 안에서 또 동질감을 많이 느끼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문화구나라는 것도 하나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어떤 집단 문화와 요즘의 개인 문화 간의 어떤 이제 융합의 흐름 이런 것도 MBTI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조심할 부분만 좀 인간을 알아보는 도구라고 하는데 좀 조심할 부분은 저는 MBTI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걸 맹신에 가까운 수준에서 쓰는 사용자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인간을 이해하는 포괄적 도구로서 좀 올바른 윤리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9672번님 아는 동생이 나 이쁘지 하길래 예쁘냐고 물어보는 줄 알고 그래 너 이쁘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MBTI 유형이래요. 이것도 다 줄여 말하더라고요. 부장님 웃고 계시네요. 뭔가 2803번님 ISFP예요. 누워있는 거 좋아해요. 2999번님 저희 집 두 아들은 성향이 완전 반대로 나왔어요. 큰애는 ISFP, 작은애는 ENTP. 그래서 평소 다투는 일이 많았나 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인간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지표로 참고하셔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형 한국 MBTI 연구소 연구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